대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캡스톤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사업의 어려움을 말해줘야 돼요. 캡스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느냐? 들으셨을 텐데요. 80년대에는 그 퍼스널 컴퓨터로 산업이, IT 산업 전체가 변화가 됐다면 90년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혁명이 일어났고요. 2000년대와 2010년대를 묶어서 그냥 모바일 인터넷 혁명이라고 사실 그 뒤쪽에는 2000년에 2010년대는 뭐라고 특별히 붙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으로 비롯된 건데요. 스마트폰이 2008년도에 아이폰이 2008년도에 나왔는데 2020년대는 무엇일까? AI, 인공지능 AI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메리 미커의 인터넷 리포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80년대 퍼스널 컴퓨터 시대에 만들어졌던 부에 비해서 인터넷 혁명이 만들어낸 부가 10배다. 10배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이 만들어낸 것보다 모바일 인터넷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부가 또 10배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AI는 이거보다 더 셀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강력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AI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투자 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무엇인가?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고요. 펀드가 굉장히 길어요. 보통은 8년에서 10년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고 회사가 투자하고 나서 성장하기를 기다리죠. PF는 변화를 꾀해요. 회사에 들어가서 자본 조정을 한다든가 구조 조정을 한다든가 또는 채무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변화를 꾀해서 그 회사를 바꿔서 새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고 저희는 성장을 기다려요. 성장을. 그런데 저희가 이 성장을 기다리고 또 성장에 관여하게 되는데 벤처 캐피탈이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뭐냐면 세상의 변화를 반걸음 먼저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반걸음 먼저 읽고 그 대응하는 창업자들을 먼저 발굴해서 그들이 어렸을 때 투자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세대의 변화예요. 저는 여기 베이비붐 시대의 끄트머리에 속합니다. 최근에 G세대로 이렇게 이제 변화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90년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는 컴퓨터가 정말 이건 이주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대학 때부터 배운 사람이고 요즘에는 태어난 아이들은 핸드폰을 한두 살 되면 다 안고 태어납니다. 이들이 만들어낼 세계가 어떻게 될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주목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변화에 주목을 해요? 의식주의 변화와 제가 그냥 그걸 합쳐서 먹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는 거. 그리고 소통하는 거, 소비하는 거. 이런 변화들을 미리 알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저 때는 소비가 어떻게 돼요? 옷을 고르려면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너 무슨 옷 살래요? 보는과 동시에 사는 게 결정이 돼요.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여기 한번 입어보고 제가 한 10년 전쯤에는 연예인 영향을 TV 보다가 저거 입어보고 싶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친구가 입고 오면 그런데 이제 점점 이게 너무나 다양화되고 있고요. 여기서 한 롤을 하나만 잡아도 그리고 거기서 그 역할을 잘하기만 해도 세상이 내가 뭔가 큰일을 하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미리 잡아내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창업자를 많이 만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창업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창업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빠르게 가게 되는 거죠. 초반에 2000년에 할 때는 돈만 가지면 투자할 수 있었어요. 공급자 중심이에요.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돈만 가지고 있으면 줄을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가장 귀하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수요자 중심으로 변환하는 와중에 있죠. 뭐냐면 돈을 받는 회사가 나 너희한테 받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사가 투자자를 고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가 배운 세 가지 변화를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인공지능이 변화를 어떻게 할지는 저는 몰라요. 어떤 변화를 야기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계와 사람은 같이 진화하는 거예요. 제가 기계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서비스는 다
기계로 대응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기계와 사람은 같이 변화해요. 이런 거를 이제 공진화라고 하는데요. 진화를 같이 한다고 해서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변화를 여러분이 빨리 캐치할 필요가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남들보다 먼저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사실. 직접 해보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 이거는 저는 규제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의 규제, 기득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미리 적응하고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새로운 니즈를 만들어내고, 이게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늦출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러한 변화를 한국이 운 좋게도 90년대 말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확산해서 깔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경험하니까 사실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 산업은 그냥 제 생각에는 정보통신망이 나온 그냥 산물이에요. 그거가 아니었으면 한국의 온라인 게임이 전 세계를 한번 지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게 어디서 한 거예요? 한국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먼저 했기 때문에. 한국이 나름 모바일에서도 그래도 카카오라는 회사들을 이렇게 낳고 있고 네이버가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는 그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우리가 더 빠른 모바일 네트워크를 남들보다 그래도 빨리 깔았기 때문이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예. 자, 여기까지 서론을 말씀드렸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뉴칼라 창업자를 찾아내서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자본과 네트워크로 후원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모토입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인데, 럭시라는 회사는 지금 카카오에 팔렸죠. 당근마켓은 저희가 초기 투자하고, 원투CM, 웨딩북, 착한텔레콤, 카카오키즈 최근에 저희가 M&A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푼을 서비스하고 있는 마이쿠, 왓챠, 퍼블릭, 우먼스톡, 비디오 빌리지, 매드스퀘어, 침대를 팔고 있는 3분의 1, 집닥에도 저희가 초기 투자하자고요.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명함관리 리멤버, VCNC는 지금 타다를 서비스하고 있죠. 직방에 저희가 초기 투자 회사예요. 바풀과 IM컴퍼니, 최근에 리얼 클래스라고 하는 브릿 잉글리쉬, 음식 쪽에 저희가 고피자, 그 다음에 마켓컬리가 저희 회사 가치 한 300~400억일 때 투자했고요. 지금 한 6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자랑을 말씀드렸어요. 저희 회사에 투자받고 죽은 회사들도 꽤 많습니다. 이 망한 회사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이 많아요.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뉴칼라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회사의 모토가 뉴칼라. 뭐냐면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그리고 뉴칼라라는 말을 붙이고, 이 뉴칼라라는 말을 처음 붙인 사람은 IBM의 지니 로멘틱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 공개 서한에서 처음 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2~3년 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어느 직업은 빨리 없어질 거라고. 실제로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 칼라의 많은 일들이 없어질 판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의 속도로 보면 어디까지 없어질지가 걱정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서바이브해요? 분명한 건 인공지능을 창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칼라의 조건이 뭐냐? 기술이 바꿀 미래를 내다보는가? 끊임없이 변화하는가?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는가? 이런 세 가지는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뉴칼라 창업자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머지는 손잡고 일하는 법을 하는 거죠. 이 손잡고 일하는 법을 지금도 저는 헤매요. 어떻게 하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직원들을 동기화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주면 돼요. 회의를 많이 하면 돼요. 많은 출자 경영자나 출자 창업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돈만 있으면 좋은 사람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돈으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뭐 월급 많이 주고 스탁옵션 주고 이러다 벌써 해결이 되는 그것도 조금씩은 다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손잡고 일하는 법을 아는 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욕망이 있는 여러분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로 전 세계 사람을 쓰게 만들겠다. 이런 욕망이 있나요? 그러면 대체 우리 캡스톤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신박한 기술이나 서비스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장애물을 알려주고 해결 방안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회사 벤처 캐피탈에 와서 사업을 잘하면 내가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사업이 아니죠. 어떻게 사업이 그렇게 쉬우면 뭐 제가 직접 하지 왜 그 사람의 손을 빌리겠어요? 사업의 어려움을 말해줘야 돼요. 사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고 이런 장애물이 있고 우리가 사업에 여러분이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럴 때 좋은 것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 한 거 이제 10%쯤 간 거예요. 장애물이 보여야죠. 장애물이 보이고 어려움이 보이고 잃어보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푸는 방법을 남은 어떻게 풀었고 이런 것들이 보여야 그 다음에 한 50%쯤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행력이 뒤따라야겠죠. 그런데 벤처 캐피탈도 유행을 따라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창업도 유행을 따라요. 한 시점에 어느 특별한 기간을 한 6개월이나 1년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비슷한 창업이에요.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에요. 저는 이 시기에 창업한 남들이 창업 많이 할 때 그 업계에 창업을 하고 이렇게 계속 오래 서바이브 하면 기회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늦게 창업하면 그 앞에 사람이 한 거를 캐치업하려면 다 돈으로 캐치업해요. 상당한 리소스를 투여해야지만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같이 시작하는 사람들이 끼어 있으면 같이 가기 때문에 생기는 베니핏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이 뒤따라가면 후발주자면 똑같은 걸 하고 있는 앞사람이 있으면 앞사람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도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창업도 유행이 있으니까 당연히 저희도 유행을 따르죠. 캡스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느냐? 저희는 엘리트에 관심이 있어요. 사실 창업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엘리트들이죠.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 출신들의 창업에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이 지나는 곳에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죠. 저희는 창업자들이 하게 되면 좋은 창업자들이 지나가는 길목이 대충 어디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컴피티션에 나오고 어느 엑셀러레이터를 선호하고 어느 그 코워킹 스페이스, 디캠프나 마루 같은 그 다음에 틱스 같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잘 지나가네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곳에 근무를 치자는 게 저희 회사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창업자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선택을 받아야 되냐 뭐냐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을 인정받아야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냥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계속적인 후속 투자를 그 다음에 사소한 계약 가지고 불편하게 하지 않죠.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려고 하고요. 투자회사의 홍보를 도와주고 채용을 도와주면서 저희가 심사역을 늘려서 같이 고민할 시간을